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커피계에서 저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그냥 이건 장 담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소장님이 지난 방송 때 좀 언급했던 종목들을 또 시청자 댓글 보니까 중간 점검 같은 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셔서 4월 26일에 촬영했던 종목이 이제 동서랑 삼천당 제약이에요. 네. 동서랑 이제 삼천당 제약이 그때 주가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그때 대비해서 아주 지금 조금씩은 다 올랐는데 네.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그때 한번 한 차례 오르긴 했습니다만 네.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네.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커피계에서 네. 나름대로 입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매출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스타벅스가 의외로 지금 욕을 많이 먹죠. 신세계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스타벅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가는데 스타벅스가 그 굿즈를 팔기 위해서 지네가 얄밉게 하죠. 15개 일반 커피와 3개의 특별 커피를 먹으면 그 조합을 이루어지면 굿즈를 준다. 그것 때문에 그 옛날에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뭐 20잔 사가지고 다 따라버리고 굿즈 받아가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으니까 그 3잔이 문제예요. 더구나 그것도 비싸요. 막 6,000원, 7,000원 하는데 제 입맛에 맞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걸 얻기 위해서 작가들이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니까 그거 막 사주고 막 일부러 과소비를 한 거죠. 근데 이번에 댓글 보니까 굿즈를,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다 운영을 미국에서 했으니까 이제 신세계로 넘어온 다음에 운영을 다 신세계에서 하는데 그 굿즈가 속된 말로 굴이 돼요. 굳이 내가 이 돈 주고 이 굿즈를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면 동서가 반사이게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이 눈물 치료제에 대한 것들 R&D 비용이 지속적으로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매도해야 되거나 네. 반대로 봐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에 촬영했던 것 중에는 이제 5개가 있는데 네. LG이노텍은 이제 그때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LG노텍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 오늘 이 촬영 당일날 자율주행 테마가 좀 도는데 자율주행하려면 눈이 필요하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장을 담그는 주식이다. 전 세계에서 이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LG노텍의 이 촬영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뭐 힌지라든지 액추에이터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한 기술은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그런 거잖아. 제가 지금 저도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 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 몸을 질 때마다 제 머리 보시나요?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네. 이게 액추에이터죠. 딱 사물을 하나 노리고 있으면 차가 전방을 주시해야 되는 카메라가 딱 있을 거고 봐야 되는 카메라마다 역할이 있는 거잖아. 카메라가 갑자기 사람 튀어나온다 확 돌려버리면 여기가 못 보는 거잖아. 그러면 차를 꺾었을 때 전방을 주시하는 카메라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얘의 역할은 전방. 이게 액추에이터죠. LG노텍 굉장히 이 기술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저는 LG노텍 물론 이제 카메라 업체가 뭐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러한 기술력은 나중에 빛을 볼 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속 가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누리호 2호 발사가 이제 이번에 인공위성 실어서 날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K50 비행기에 대한 어떤 가성비 이런 거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 더욱더 좋다. 굳이 이제 오늘 또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그런 질문을 했으니 주가가 좀 너무 오른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 대신 한국항공우주는 여러분들이 볼 때 주가가 바닥에 2배 가까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분출하면서 어제 기준으로 페노션이 그랬는데 7%가 빠진다. 그때는 단기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올랐다라는 이유만으로 파시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때는 좀 매도를 생각. 그렇죠. 그거는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그 종목이 무너진 겁니다. 심리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DB하이텍도 살짝 빠지긴 했는데 이건 어떻게? 그 DB하이텍은 여러분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지주회사 이슈로 보셔야 되는데 동부그룹, DB가 이제 동부니까 동부그룹하고 일진그룹하고 이번에 지주회사 요건이 됐어요. 네. 상장법상 자산 규모가 5천억이 넘거나 그 다음에 특정 자회사 비중이 50%가 넘으면 지주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되라고 공정위에서 통보가 왔어요. 2년 내에 지주회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DB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네. 거기에 이제 하이텍이 있는데 하이텍이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DB가 이제 자산 규모가 올라가 버렸어요. 전에 작년에 4천억이었는데 자산 규모가 7천억이 돼 버리면서 5천억이 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건이 됐는데 문제는 DB라는 지주회사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텍을 팔든지 네. 아니면 증자라든지 차입을 통해서 하이텍 지분 구조를 올려야 돼요. 30%까지. 네. 근데 이제 얘네 전략은 동부가 DB하이텍 팔면 뭐 먹고 살 건데. 그래서 아마 차입을 2천억에서 적게는 2천억에서 많게는 5천억까지 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 여력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DB하이텍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 전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셨죠. 동박의 강자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매각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일진그룹이 지주회사 요건이 돼버린 거예요. 일진 머티리얼 때문에. 네. 근데 얘네들의 판단은 네. 팔아버리겠다. 얘네 팔아버리면 우리 지주회사 안 가도 되니까 우린 조용히 살겠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결정이에요. 동부 같은 경우는 키워나가야 되겠다는 거고 일진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회장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인데 아들 같은 경우 조용히 살겠다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매각 이슈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회사가 나쁘다라는 거나 일진그룹이 돈이 없어서 파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 안 되려고 파는 겁니다. 그런 매각 이슈를 읽어본다라면 지금 잠깐 그것 때문에 동부가 과연 차입을 일으킬 것인가 때문에 약간 트리거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지금 DB하이텍의 어떤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설비가 노후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신규 투자를 안 하고 노후화돼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 어쨌든 지주회사 동부가 적게는 2천억, 많게는 5천억 차입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DB하이텍의 라인 교체에 투자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더 수익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돈은 끌어와야 되니까 돈 끌어온 걸 묵혀둘 수는 없잖아요. 그런 쪽에 투자하게 된다면 DB하이텍이 한 단계 더 레벨업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리포트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상당히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머물러 있는데요. 저는 뭐 에코프로나 첨보 같은 기업들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이천 소재자는 지금 다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 고생하신다 셈 치고 저는 계속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LIG 넥스원은요? LIG 넥슨은 이제 방산기업이죠. 네. 방산기업이고 우리 지금 이제 무기 수출에 대한 것들 굉장히 좀 트리거가 있는데 LIG 넥슨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이제 무기 수출이 나타날 때마다 한 단계씩 툭툭 올라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그러니까 좀 거액자산가가 포트폴리오를 좀 짜게 해서 하나 정도 박아두는 건 좋은데 몰방하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좀 다른 쪽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2월달에 언급해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그냥 이건 장 담그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00만 원대까지 최소 100만 원대까지는 장 담그시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롯데 트리거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삼성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진득하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삼성도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를 바이오로 뽑지 않았습니까? 이종 부회장께서 그렇고 결국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제약사들의 지금 영업 방침이 뭐냐면 과거에는 자기네들이 개발서부터 생각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요즘 신약 개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약을 개발한 한국, 인도, 일본에서 중국까지 포함해서 신약 개발한 애들을 기술 수출을 사와가지고 그게 성공하면 삼성 쪽에다 위탁 생산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장님이 2월달에 언급해 주신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 3월달에가 LG이노텍, 한국항공우주, DB하이텍, 에코프로, LIG 넥스원, 4월달에 동서 삼천당 제약인데 이게 총 8개잖아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은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안 좋게 보는 게 있을까요, 혹시? 아직까지는 바뀐 건 없다면 만약에 그러면 종잣돈 한 1,000만 정도 있다면 소장님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그래도 더 좋게 보시고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종목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8개도 충분히 다 좋게 보신다면 뭐 8개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라든가. 1,000만 원이 있다라면 이게 또 어렵네요. 어렵네요. 이제 구체적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삼성바이오 이렇게 3개 300만 원씩 딱 받고 1,000만 원, 100만 원 딱 들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DB하이텍,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다른 거 대비해서 더 좋게 보시는 이유가 아무래도 조금 좀 길게 가도 이쪽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쪽 산업을 믿고 보자는 거죠. 물론 이제 동서라든지 삼천당 제약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냥 이건 그냥 묻어두고 잠 편하게 주무시면 돈이 돼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6월 달에 증시 투자 포인트랑 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만 좀 마지막 말씀해 주신다면. 특별하게 우리가 확인해야 될 변수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는 연준이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설왕설래했어요. 연준이 빅 스텝을 밟을 것이냐,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냐. 근데 연준은 지금 자기네 나아갈 길이 확고합니다.
작년에는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였는데 지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3%라는 금리 목표치를 제시하고 뛰어간들, 걸어간들 상관없다라고 봐요. 네.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2020년과 2021년이 성장 섹터였다라면 지금은 이제 가치 섹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밸류 섹터로 바뀌었다라고 시장의 전환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계속 유지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인상이 되느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냐, 뭐 이런 거 별로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 이익을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근데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경기 침체가 오면 전기 침체가 오면 전기차가 안 팔릴까요? 다소 좀 안 팔리긴 하겠죠. 근데 이 산업이 개발을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꼬여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보면 지금 주식 다 팔고 쉬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하겠다라면 여기를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여행 안 갈까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라면 안 먹을까요? 네. 그런 개념, 그러니까 좀 우리가 물론 그런 얘기를 한번 듣긴 하지만 필수 소비재를 말씀하신 건가요? 거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식투자를 하겠다라면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게 뭐지? 긍정적인 걸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뚫고 간다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만약 경기 침체가 온다면 사실 장 전체가 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고. 그걸 못 견디잖아요. 근데 온다고 누가 보장하죠? 그렇죠. 뭐 그건 그렇긴 한데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성장률 OECD에서 3%대에서 2% 후반으로 낮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란 게 그렇잖아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는 이제 침체라는 단어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공포처럼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포감을 느끼신다라면 정말 주식 팔아야 돼요. 근데 침체가 와도 나는 여전히 출근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소비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자각을 모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집을 넓혀갈 것이고 한다라면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셔야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두렵기 때문에 침체란 말이 더 솔깃하게 들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꼬집어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요즘 뭐 또 유튜브 시작하셨다면서요? 예. 저 5월부터 차영주 TV, 한글로 차영주 TV를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그냥 종목 추천이라든지 뭐 일일 시황 이런 걸 담는 것보다 제가 그 김작가 TV에서 하지 못했던 실전 투자 공부라든지 아니면 저만의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이제 내세우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공부하는 영상하고 주식책을 읽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뒤져봤는데 주식책 이런 게 좋다라고 이제 뭐 내가 읽어본 15권 뭐 이런 영상은 있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권씩 좋은 주식책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저자들 책이 아니라 제가 읽어보고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 드는 책들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 작가님 요 영상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제 시황이라든지 좋은 인사이트에 여기 좋으신 분들이 출연하시니까 하시고 그 대신 조금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 보조적으로 차영주 TV를 찾아와 주시면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하시다가 직접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어려워요. 어렵나요? 신경 쓸 게 너무 많고요. 생각보다. 네,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자신 있는데 하드웨어가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영상이 올라갔는데 뭐 소리가 울린다라든지 편집이 좀 이상하다라든지 이런 클레임을 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 이제 잡아가는 과정이고요. 이제 조만간 소프트웨어가 있으니까 하드웨어는 잡아가면 되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소프트웨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좀 많은 좀 이해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과 또 저희가 6월 말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차영주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